김기춘의 경력 중에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가셔야 될 게요. 1972년 유신헌법을 초안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알려져 있죠. 누구의 사람이다? 박정희의 사람이다.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한 거는 뭐 이제 와서 누구나 얘기하듯이 정권 연장으로 독재한 거잖아요. 그거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다. 네, 김기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은 그냥 비서실장과 무슨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가신 그룹의 핵심이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실장으로 임명되고 박근혜한테 그 임명장 받을 때 그 표정이 우리 영예. 네, 그런 거였다는 거죠.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 아이고 기특한 거 막 아이고 예쁜 거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최태민도 알고 있었을 거다. 옛날부터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까 박원석 의원은 1987년에 붕괴가 일어났을 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다. 이게 아니고 그 전부터 최태민을 알고 있었을 거다. 더불어 최순실도? 네. 알고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배타적인 관계이거나 모르는 관계일 수가 없는 것이 만약에 최순실 입장에서 김기춘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관계인 거잖아요. 서로가 협력 관계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나온 팩트로만 봐도. 그리고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정수장학회 장학금을 수여한 졸업생 모임의 회장이에요. 이분이. 상정회? 예, 회장이고. 그러니까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 받은 그 상청회 그룹이 오랫동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보자 하면 그 주변에 지지 기반이 되면서 이분이 2012년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초대이사장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도 맞아요.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 세우자. 그 모임 들락거리면서 기자들한테 되게 워딩을 많이 했죠. 최근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정말 이상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 문건 유출건에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주변은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조금만 감각이 있으면 인맥이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길목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교문수석, 그다음에 문화부 장관, 콘텐츠진흥원장. 그거 안 치면 하겠다. 요게 보이는 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건 최순실한테 넘어간 그 문건 중에 외교 안보에 관한 게 있었던 거. 네, 그 부분까지 최순실이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늘과 통해서 했을까? 그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외교 안보, 국방 요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최순실 작품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아까 박 의원이 얘기했듯이 최순실이 주인인 건물에 들어서 이분이 인수위와 별도로 사무실을 꾸리고 거기서 인선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건들이 나갔다 최종 기착지가 어디냐? 김기춘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기춘은 전형적 구시대 인물 그리고 공작 정치의 대명사, 초원복국집 사건의 말하자면 주역 그렇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음흉하고 교활한 이런 사람이고 박지원 그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기춘이 부두목이다. 실체가 드러날 거다.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은 하얀 도화지 같은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박근혜와 욕심덩어리인 최순실과 이거를 다 움직이면서 권력의 마쿠에서 권력을 조정한 그런 역할을 실질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이 공작과 모사와 이걸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시사점은 최재경이 물러나면서 검찰에 대한 김기춘의 통제력이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를 그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검찰이 김기춘 수사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사실은 그 아무리 천하의 김기춘 공작 정치고 검찰을 떡주물러시 주물러 왔던 김기춘도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어쨌든 이 실체를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밝혀야 되고 그거는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게요. 김기춘이 권력의 핵심인 건 맞는데 원래 핵심인 건 맞는데 그래서 비서실장도 하고 그런 건데 진짜 핵심은 아니었다.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왜 박근혜 덕대 한번 하려고 하면은 뭐 정호성이나 안봉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날짜를 잡고 나서
야, 내가 이번에 뭐 며칠 날 VIP랑 덕대한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정도 권력의 밖에서 봤을 때는 핵심에 들어가 있었지만 사실상 최순실이나 문고리 3인방 정도 급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정말 자기가 워너비가 되고 싶었던 진짜 실세가 최근에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 그거는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인수위와 별도로 핵심적인 그 인선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고리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재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침소를 돌보는 하인이 재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손과 발은 운전하는 분. 예, 그다음에 음식 해주는 분. 그다음에 잠자리를 해주는 분이에요. 그 만남, 그러니까 정말 핵심이고 박근혜가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은 김기춘이 아니고 내 생존이 되게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게 어떤 때는 박근혜가 필요하면 김기춘에게 의존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일상은 문고리 3인방 특히 최순실한테 의존했다고 봐요. 요거를 제가 어디서 이제 우리 푸나님한테 동의를 하냐면 세월호 7시간 있죠. 그렇죠. 세월호 7시간이 이렇게 복잡한 게 다 운영위에 출석한 김기춘의 그 대답 시작했죠. 때문이었어요. 그게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세월호 7시간, 그 세월호가 터진 날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본 게 5시 15분에 중대본 방문할 때다. 요거. 본 적이 없다. 요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다 직무 공간이다. 요거예요. 요 두 개가 세월호 7시간을 실드 친 그 사람의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기조예요. 청와대에. 그런데 그 얘기 보시면 이 사람은 정말 그 7시간 동안 대통령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 이어지는 보도가 뭐가 있었냐면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정호성이 막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호성은 진짜 문고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순간 문고리 3인방보다는 김기춘 실장이 덜 실세였다. 그렇지, 그건 거리상으로 확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당일 만약에 김기춘이 5시 15분 전에 대통령하고 내가 직접 통화했다. 이 말 한마디였으면 이렇게까지 증폭이 안 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이상하게 돌리고 꼬이게 만든 사람이에요. 세월호 7시간의 핵심 뭐냐면요. 그저께 일본에 지진이 왔잖아요. 쓰나미 올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아베가 18분 만에 딱 보고받고 18분 만에 ABC를 지시해요. 3가지를. 그리고는 1시간이 못 돼서 기자회견을 해요. 이게 정상이고 여객기 납치됐을 때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다 총리가요. 그냥 대통령하고 총리가 18분 만에 그리고 30분 만에 기자회견 했어요. 다.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이렇게 꼬일 필요도 없던 거예요. 처음에 8시 55분에 신고되고 9시 5분에 YTN에 보도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9시 20분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안 한 것만으로 끝나는 일인데 그걸 꼬이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든 게 김기춘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로 따지면은 문고리 3인방하고 최순실은 내치 그리고 김기춘은 외치 이런 정도가 공작. 예. 그거 이제 동시에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메커니즘을 김기춘이 몰랐을 리가 없다. 그렇죠. 당연히 권력을 알겠네. 오랫동안 다뤘던 사람. 하지만 그래 너희들은 그런 역할 해. 그리고 나는 이런 역할 할게. 근데 이런 관계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이 정권이 워낙에 그 권력자의 의지부터 시작해서 천박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게 최고야. 그렇잖아요. 같이 드라마 보고 같이 주사 맞고 뭐 이런 게 최고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실세가 되는 거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거고. 근데 세월호 당일날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박근혜는 끝까지 안 나오려고 그랬다. 그리고 사태 심각성을 파악을 못했거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돌아가는 걸 보니 심각하다. 이래가지고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대본에 나와야 된다. 그걸 김기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좀 다급한 보고를 듣고서 나와가지고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못 구하나요? 이렇게 헛소리를 해댄 거죠. 그래서 사실은 김기춘도 그날 박근혜의 행적과 세월호 7시간, 사라진 7시간의 진실을 모른다고 하기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엔 몰랐을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파악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지만은 파악을 했겠죠. 그거를 이른바 이제 지금 쉴드 뺑기를 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요즘 검찰의 대응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초유의 사태를 너무 많이 봐서 무뎌져서 그런데요. 지금 검찰과 청와대가 싸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죠?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검찰이 한 얘기 중에 정호성 휴대폰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될 거다. 녹취 파일 10초? 예. 거기 이제 육성이 담겨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육성이. 예, 그 얘기. 그다음에 까딱하면 또한- 공개해버리겠다는 얘기네. 저거.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정호성은 당일날 보고를 막았다. 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검찰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이 알고 있을 개연성이 있어요. 조선일보가 소위 그 세월호 7시간이 대통령의 이상한 사생활인 것 같은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상케이 신문이 그걸 보도했잖아요. 받아서. 그래갖고 오랜 재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시면 그 상케이 신문 지국장의 변호인이 있어요. 김모 변호사. 네, 우리나라 사람. 예,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답을 안 해요. 그리고 그때 검찰이 왜 패소했냐면요. 7시간 동안 대통령이 그 이상한 일을 안 했다는 걸 검찰이 증명해야 되는데 그거에 실패했어요. 그래갖고 패소한 거거든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선일보 걸 받아서 쓴 거잖아요. 네. 조선일보는 왜 거기에 그 기사의 원출처는 조선일보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심하게 쓴 거죠. 더 이제 받아서. 덧붙여가지고 네. 그렇군요. 아 참. 그때 이제 그 산케이 그 국장 이름 뭐죠? 저 이름 잊어버렸는데 가토? 가토 국장이 나중에 한 얘기를 보면 검찰 조사에 들어갔는데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묻더라. 그래서 본인이 이게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구나라는 걸 그때 짐작했다. 자기는 최순실도 잘 몰랐는데 그렇겠죠. 그거를 집요하게 물었다는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요. 그 세월호 7시간이 핀트가 좀 잘못돼서 계속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박근혜가 뭘 했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죠. 핵심은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급한 순간에 출근 안 한 거. 요 두 개로 사실 끝나는 건데 그거를 왜곡시킨 게 김기춘이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진짜 청와대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것이 팩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새 그 이것이 팩트다를 이것이 거짓말이다로 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팩트다 그래갖고 세월호 7시간 쭉 했잖아요. 거기도 보면요. 서면 보고하고 대면 보고 안 하고 유선 보고 받았다. 이게 다예요. 그 회의도 한 번 위기의 없었고. 순간에. 예, 회의도 회의 한 한 번 번 안 없었고요. 하고. 그리고 2번이나 텀이 너무 길어요. 뭐 했다고 하는 지들 나름대로의 그 서면 보고 그러니까 보고 그 리스트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그때 국정조사 때 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냐라고 계속 국회 쪽에서 추궁을 하니까 나중에 청와대에서 마지못해서 조원진 이런 준 방식으로 거예요. 했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계속해서 회의 안 한 게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서면으로 보고했다 그러고 서면이 더 신속하다 그러고 막 그래서 그러면 너희 그 청와대가 한 거 다 서류로 내놔봐 그랬더니 청와대가 저희들한테는 자료를 안 주고 조원진 그때 저기였잖아요. 간사였잖아요. 그렇죠. 새누리당 쪽 세월호 국정 조원진 의원을 통해서 조원진 의원이 발표한 거예요. 그 알리바이를 흘린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에 뭘 했다가 아니고 뭘 안 했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 뭘 했다는 얘기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의 실체에 지금 언론부터 시작해서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검찰 다가서고 있고 이거 영원히 숨길 수 없다. 조만간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번 이 국민들이 참 충격을 입을 만한 그런 실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당시에 이제 정윤회 씨가 이걸로 인해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알리바이를 또 막 만들었어요. 누구 점쟁이하고 밥 먹었다. 그리고 나서 강남에 가 있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해명입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만들어낸 해명이고 정윤회도 어찌됐든 간에 그 세월호 7시간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에서 또 특검 같은 경우에 명시적으로 세월호 7시간을 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 15호의 포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통해서 실체를 밝혀야 된다. 그리고 청와대가 그동안 했던 모든 거짓말과 그 위선의 실체 이런 걸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김기춘의 경력 중에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가셔야 될 게요. 1972년 유신헌법을 초안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알려져 있죠. 누구의 사람이다? 박정희의 사람이다.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한 거는 이제 와서 누구나 얘기하듯이 정권 연장으로 독재한 거잖아요. 그거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다.
네, 김기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은 그냥 비서실장과 무슨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가신 그룹의 핵심이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실장으로 임명되고 박근혜한테 그 임명장 받을 때 그 표정이 우리 영예. 네, 그런 거였다는 거죠.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 아이고 기특한 거 막 아이고 예쁜 거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최태민도 알고 있었을 거다. 옛날부터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까 박원석 의원은 1987년에 붕괴가 일어났을 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다. 이게 아니고 그 전부터 최태민을 알고 있었을 거다. 더불어 최순실도? 네, 알고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배타적인 관계이거나 모르는 관계일 수가 없는 것이 만약에 최순실 입장에서 김기춘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관계인 거잖아요. 서로가 협력 관계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나온 팩트로만 봐도. 그리고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정수장학회 장학금을 수여한 졸업생 모임의 회장이에요. 이분이. 상정회? 예, 회장이고. 그러니까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 받은 그 상청회 그룹이 오랫동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보자 하면 그 주변에 지지 기반이 되면서 이분이 2012년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초대이사장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도 맞아요.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 세우자. 그 모임 들락거리면서 기자들한테 되게 워딩을 많이 했죠. 최근에. 그렇죠. 예. 보여지고 그러면 사실은 그 아무리 천하의 김기춘 공작 정치고 검찰을 떡주물러시 주물러 왔던 김기춘도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어쨌든 이 실체를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밝혀야 되고 그거는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게요. 김기춘이 권력의 핵심인 건 맞는데 원래 핵심인 건 맞는데 그래서 비서실장도 하고 그런 건데 진짜 핵심은 아니었다.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왜 박근혜 덕대 한번 하려고 하면은 뭐 정호성이나 안봉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날짜를 잡고 나서 야 내가 이번에 뭐 며칠 날 VIP랑 덕대한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정도 권력의 밖에서 봤을 때는 핵심에 들어가 있었지만 사실상 최순실이나 문고리 3인방 정도 급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정말 자기가 워너비가 되고 싶었던 진짜 실세가 최근에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 그거는 요런 그래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정말 이상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 문건 유출건에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주변은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조금만 감각이 있으면 인맥이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길목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교문수석, 그다음에 문화부 장관, 콘텐츠진흥원장. 그거 안 치면 하겠다. 요게 보이는 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건 최순실한테 넘어간 그 문건 중에 외교 안보에 관한 게 있었던 거. 네, 그 부분까지 최순실이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늘과 통해서 했을까? 그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외교안보, 국방 요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최순실 작품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아까 박 의원이 얘기했듯이 최순실이 주인인 건물에 들어서 이분이 인수위와 별도로 사무실을 꾸리고 거기서 인선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건들이 나갔다 최종 기착지가 어디냐? 김기춘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기춘은 전형적 구시대 인물 그리고 공작 정치의 대명사 초원복 국집 사건에 말하자면 주역 그렇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음흉하고 교활한 이런 사람이고 박지원 그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기춘이 부두목이다. 실체가 드러날 거다.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은 하얀 도화지 같은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박근혜와 욕심덩어리인 최순실과 이거를 다 움직이면서 권력의 마쿠에서 권력을 조정한 그런 역할을 실질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이 공작과 모사와 이걸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시사점은 최재경이 물러나면서 검찰에 대한 김기춘의 통제력이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를 그걸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검찰이 김기춘 수사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